자, 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가마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답사 계획서 하니까 섬이 강화도가 나왔죠. 경로를 한번 읽어봐요. 외교장가 하게 되면은 병인 양요 때 의궤가 약탈된 그런 곳이죠. 연무당 예터 그리고 광성보가 나왔습니다. 어제연과 관련된 설명이죠. 어제는 미국과 싸워봤다. 71년에 신미양요와 관련된 그런 설명입니다. 정족상성 하게 되면은 양원수가 싸운 것이 되죠. 그래서 선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번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하였다. 하면 외교장각이 되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고요. 2번 조일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연무당 예터 해가지고 이것도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하였다. 다 하게 되면 광성보가 되죠. 그래서 신미양요와 관련된 옳은 설명이 되고요. 4번 보니까 양원수 부대가 적군을 물리쳤다. 라가 어디예요? 정족산성이 되죠. 양원수와 관련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너무한 문제죠. 불법으로 점령한 거는 남해에 있는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1885년에 러시아 남하에 대비한다라는 구실로 거문도를 점령해가지고 뭐 해밀턴 항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지도에 보면 이제 초지진이 있죠. 초지진과 관련된 것들은 신미양요 때 미군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미군의 제독이 누구라고 했어요? 로저스. 그리고 76년에 또 운요 사건이 있죠. 1871년이고 1875년에 운요 사건인데 발포를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발포를 하게 되죠. 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5번은 너무나 엉뚱한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고종에 대한 설명이죠. 신정익 황후가 수렴 청정을 하였다. 친아버지인 흥성군을 높여 그럼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관련된 1863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나를 읽어봐요.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 그 자리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고 있으면 지위와 자리의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종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특별히 그를 호조 참판에 발탁하고 총애하였다. 대원군이 분노하여 물러났다. 1873년에 물러난 거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 맨 처음에 이제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한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읽어보죠. 사창제가 실시가 되었다. 기존에는 이제 관청 주도의 환곡이 실시가 되고 있었죠. 명칭이 뭐 의창제나 상평창제가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폐단이 많으니까 이거를 향촌 주도의 사창제로 바꿨다. 흥선대원군의 옳은 업적이 되죠. 이번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영조와 관련된 그런 설명입니다. 3번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정조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계약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과 관련된 설명이죠. 세종 스시 3개. 5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됐다. 청과의 국경 분쟁으로 숙종 때 건립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운현궁은 가의 개인 저택으로 그의 아들인 고종하게 되면 가는 벌써 흥선이 되죠. 태어나 살았던 잠정입니다. 원래 운현은 저택이 위치한 곳의 지명이었는데 고종이 즉위하면서 궁의 칭호를 받아서 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선지 읽어보죠. 흥선에 대한 걸 골라주면 되죠.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너무한 보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종 때 개미자 그리고 세종 때는 갑인자가 만들어졌죠. 이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계를 정비하였다. 영조에 대한 설명이죠. 이후 정조 때는 속대전 등을 다 합쳐가지고 대전 통편을 만들고 흥선 때는 대전 회통을 만들게 되죠. 3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추진하였다. 흥선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비교해가지고 영조 때 실시한 균역법에는 양반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면은 흥선 때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결작하고 선무공관포 그리고 뭐 잡세가 있죠. 뭐 어장세, 염세, 선박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결작은 땅을 가진 지주들에게 부과를 한 거고 선무공관포는 양반은 아닙니다. 부유상인이라고 봐야지 해서 주의할 거. 양반은 여기는 아니다. 양반에게 징수한 건 흥선 때다. 자, 4번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62년에 임술 농민 봉기 혹은 진주 밀란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이죠. 백낙신의 탐욕에 대해서 유계춘이 들고 일어났다.
5번 유기전 이외에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는 신해 통공을 실시하였다. 정조에 대한 설명이죠. 엮어가지고 신해 박해까지 같이 암기를 하자. 신해 박해하게 되면 뭐 윤지충이나 권상현까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다음 문제.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지문사 정교원의 장계에 초지와 덕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불찰인데 광성보에서는 군사가 다치고 장소가 죽었으니 저의 죄가 더욱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성보 하게 되면 기억을 해야죠. 초지와 덕진은 초지진과 덕진진이에요. 광성보 하게 되면 어제는 미군과 싸워봤다 해서 어제연이 나와야죠. 광성보 전투. 그럼 언제입니까? 오른쪽에서 볼 때 71년에 신미양요가 됩니다. 어제연. 제독이 누구라고 했어요? 로저스라고 했어요.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71년 이후에 전개된 것들을 선지해서 골라주면 되죠. 1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66년에 병제병 해가지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효가 있었습니다. 2번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66년에 병인 양효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68년도에 오페르트가 충남 예산에 있는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했다. 뭐 내가 석회 우리에게 석회를 팔 도구가 없었겠느냐 막 이런 사료도 있고 그래요. 실패했다. 4번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75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를 빌미로 해서 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5번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병인 박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정답이야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까 75년도에 있는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뭐 로저스 그거를 뭐 모른다고 해도 소거법으로도 다 풀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66년에 병제병에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마노, 병인 양요 하게 되면은 이때 들어온 사람은 로즈 제독, 뭐 극동사령관인 로즈 제독이다. 여기는 로저스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읽어보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신병창이 가 앞에 나아가 품위했더니 이르기를 성묘, 동서묘에 배양된 재현 및 충절과 대의가 매우 빛나 영원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향사를 중단하고 사익을 철폐하라 라고 했다. 서원 철폐하면은 흥선과 관련된 내용이죠. 서원 철폐 이런 걸 해버리니까 최익현이 이후에 상소를 올리는 거죠. 탄핵 상소.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만해라. 흥선과 관련된 선지를 찾아봅니다. 1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촉합위를 세웠다. 병인작 심의립 혹은 뭐 양이 진범 비전직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2번 나선 정보를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효종 때 해당되는 거죠. 변급과 신요. 조총 하면은 변신. 참 나선 정보는 엄청나게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3번 각 궁방과 중앙관서에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1801년이죠. 순원철 시대에 순조 엮어가지고 신유 박해 이승훈이라든가 정약용, 정약전 그런 인물들 그리고 황사영, 백서 사건까지 엮어서 기억을 해놔야 하는 신유 박해입니다. 4번 도성을 방배하기 위해 총용청을 설치하였다. 훈 어총수에서 어총수 하게 되면 인조라고 했어요. 어총수 북한산성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5번 통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